매주 화요일은 격주로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은 언제나 국민적인 관심사인데요. 특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이 정책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시장의 시선은 벌써부터 부동산 정책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과 또 파급 효과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누르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뚜렷한 메시지가 시장 전반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공급 중심의 방향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의 변곡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역대 정부들이 출범 1, 2개월 이내에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조기 발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월 1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19일,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16일에 각각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할 때 이재명 정부 역시 시장 안전의 신호를 주기 위해 빠르게 공급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급 확대를 통한 수급 균형 회복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유휴부지 활용, 공공임대 및 분양 확대, 그리고 신도시 개발 등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GTX 환승역, 철도 차량 기지 등 기존 공공시설을 복합 개발해 직주 근접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청년과 1인 가구를 위한 실세권 주거 복합 플랫폼도 포함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공급의 양과 질을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공급의 확대가 가능한 구조라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는 제한이 많습니다. 도시 정비 사업이나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은 인허가 절차, 조합 구성, 기부 체납 등 복잡한 요인으로 인해 사업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3기 신도시와 같이 이미 계획이 잡혀있는 곳에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도심 정비 사업보다는 신도시 중심의 초기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역시나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의 방향도 상당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처럼 지방 거점 도시의 경우에는 어떻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지방의 경우에서는 이미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어 있고 건설사들이 PF 대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보다는 수요 진작 정책이 우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 집무실 이전과 같은 공공기관 이전이나 광역교통망 확충, 소광역권 개발 계획 등이 지역 수요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병행 추진될 것입니다. 특히나 대구 경북에서는 기존 도심 노후화 문제와 산업 전환 속도, 그리고 청년 유출 문제까지 함께 겹쳐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5극 3특이라 불리는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지방균형 개발 전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구권 광역철도 확충이라든지 구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같은 지역 맞춤형 사업이 동반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 부족 우려가 존재하고 지방은 수요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닌 지역 맞춤형 주택 수요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울산이나 세종, 대구 일부 지역처럼 특정 호재가 있는 곳은 반등이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도시에서는 침체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책 방향이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서 상황에 맞는 차등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달에죠. 7월 시행 예정인 DSR 3단계도 변수 중 하나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3단계가 시행된다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수요자들의 구매 여력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공급 정책 발표를 다소 유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반면에 침체된 지방시장에 한해서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식으로 병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제나 금융 정책 측면에서는 어떤 방향이 유력할까요? 네, 현 시점에서 세제 완화는 현실적인 재원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보유세는 유지하되 거래세는 완화하는 식의 접근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했던 과거 이명박 정부 사례처럼 비수도권 중심의 거래 촉진 방안이 현실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청사진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실제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기다리면 공급이 온다는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시장은 지금 회복 탄력성이 약한 만큼 공급 타이밍과 지역 맞춤형 수요 진작 전략이 병행이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또 그에 따른 전국,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의 전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공급 중심이라는 큰 방향성은 잡혔지만 그 실행력 또 세부 전략, 특히 지역별 접근 방식이 앞으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대구 지역의 부동산과 관련한 최근 교통 소식 궁금합니다. 특히 이 대구시가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이른바 DRT를 주거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 DRT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으로 승객의 호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행되는 형태의 대중교통입니다. 대구시는 기존에 주로 외곽 명소나 혁신도시처럼 수요가 일정하거나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교통 소외 주거 지역이죠. 특히 노령 인구가 많고 대형 버스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북구 연암 서당골과 수성구 범물동은 도로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해서 기존 시내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연암 서당골은 상간 지형과 노년층 거주 비율이 높고 범물동에서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16인승 소형버스를 배치해 출퇴근 시간대에는 고정 노선으로 그 외의 시간대에는 호출형으로 유연하게 운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암 서당골 DRT는 연암 서당골 문화센터를 출발해 상격 주공 아파트, 연암 내거리, 상격 중학교, 상격 종합시장 등을 지나서 옥현 오거리까지 운행하게 됩니다. 범물동 노선은 범물 맨션에서 시작해서 범물역, 용지역,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등을 연결하며 하루 총 4회 순환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용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고 교통카드만 사용 가능하며 도시철도와 환승도 가능하게 됩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촘촘한 이동 서비스가 제공되는 셈입니다. 단순한 교통정책을 넘어서 고령자 교통복지,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나아가서 지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확대로 대구 내 교통인프라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특정 주거지역의 정주 여건과 부동산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나 이런 교통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외곽 지역 개발과 연계된 주거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지역 맞춤형 교통 확충이 곧 주거 환경 개선과도 연결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